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1 천재 김수학의 4의 2단원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며 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는 논증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논증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장이 필요하죠.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 주관적 생각을 이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팩트죠, 팩트.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정보를 근거라고 합니다. 주관적 생각을 이유, 객관적 정보를 근거라고 하는데 둘 다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인 거를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반론은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예상 반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반대하여 말하는 의견 자체를 반박이라고 합니다. 자, 논증 요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런 논증이 타당한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지, 이유와 근거가 주장과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유와 근거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적절한지,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설득 효과가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은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 라는 지문인데요.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제재로 하고 이것을 제한할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납 논증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사람과 살면서도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로 정의하여 이를 대전제로 삼고 야생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음을 소전제로 삼아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 논증, 다른 말로 3단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전제가 무엇인지, 소전제가 무엇인지, 결론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지문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논설문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죠? 함께 말해볼까요?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죠. 그쵸? 이 1문단이 바로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서론에서는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름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론 부분에 사용된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데요. 같은 현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언급하고 있다가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야생동물이란 사는 곳이나 상태를 불문하고 가축화되지 않는 동물들을 일컫는다. 여러분, 해당 부분에 사용된 글의 서술 방식은 무엇이죠? 바로 정의죠. 정의. 이런 서술 방식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육 상태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지며 사람과 같이 지내도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네, 이거는 가축화되지 않는 동물이 아니라 가축화된 동물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러분, 여기 글자가 가려졌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가축화된 동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들을 일컫는데요. 개, 말, 당나귀, 소, 염소, 고양이, 양, 돼지, 오리, 닭, 거위 등이 가축화된 동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글의 서술 방식은 예시가 되겠죠. 그쵸? 자, 반면 야생동물들은 가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야생동물의 복지를 훼손한다. 이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한 근거 어디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이유부터 볼게요. 이 해당 부분이 팩트잖아요, 여러분. 진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금강앵무 사례와 미어캣 사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것은 이유인가요? 근거인가요? 네, 주관적인 생각인 이유입니다. 자, 예상 반론도 제시되어 있고요. 예상 반론도 확인해 주세요. 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도 제시되어 있죠. 야생동물은 오랫동안 길들였다 해도 야생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공격, 방어 행동 등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예상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왕뱀 사례 같은 경우가 이유 2에 대한 근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객관적인 지표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이거는 아까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약간 이유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하면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사스,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사례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애완용 설치류 이런 것들도 다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것 또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유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근거들도 회색앵무 이런 것들은 근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론 전에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건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 제한되어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주장, 이유, 근거 등등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예상 반론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반론이 나온다면 무엇이 나와야 되죠? 반박이 나와야 되죠. 자, 야생동물들은 물론 우리 인간들도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는 반박도 제시됩니다. 자, 백색 목록 이야기도 나와하고 있고요. 결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논증 방법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연역론증의 대전제고요. 그러나 야생동물 대부분은 사람과 함께 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는커녕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사람과 유대감도 나눌 수 없다라는 연역론증의 소전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면서 결론이 되고 있네요. 저희는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야생동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무기력증을 앓거나 정령행동, 공격행동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많은 문제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